명사 파트를 끝내는데 기억나나요? 응. 그러면 여러분 부교재 레벨 1, 2, 3가 다 풀어져 있을까요? 풀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교재 명사 부분이 풀어져 있나요? 그건 좀 그래요.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주교재 명사 파트 푸셨으면 홈워크까지 야무지게 푸셨나요? 홈워크도 반별 게시판에 있습니다. 끝. 자,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빡세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명사라는 것은 모든 것들의 이름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 명사를 찾아내는 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단어 뒤에 어떤 형태가 붙어 있으면 명사예요? 한 개 나왔다. 또 거의 좋아요. 게임 같은데 해보 한 개씩 얘기합시다. 뭐 있어요? 오 맞아요. or 또 있습니다. 또 er 또 once, month 뭐 맞죠? 많이 있어요. 잘했어요. 그럼 명사 꼬리들을 잘 발견해야 명사를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명사 꼬리를 발견한 명사는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배웠어? 쏙.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쏙 들어간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쏙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얘들이 순서를 지킨다라고 했어요. 뭐뭐뭐뭐라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관부 형명, 한 개 더 소부 형명, 순서를 지켜가지고 들어가고, 얘들은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로 쪼개지죠. 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들 중에 단수 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예요? each, every, another, good. 복수 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이 뭐였어요? 한숨 어떻게 써요? few, 많다, 많이, 끝. 자, 그 다음 불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 제가 머리를 잡으라고 했죠. 뭐예요? 머리는 셀 수 음서, 끝. 그래서 불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까지 끝났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이렇게 명사가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쟤도 바쁠 거 아니에요. 쟤를 대신해서 쓰는 게 필요하죠. 이게 대명사예요. 오늘 배울 것은 바로 대명사, 명사 대신 쓰는 대신명사 되겠습니다. 준비됐죠? 누가 대명사를 물어보면 그냥 명사 대신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명사 계속 쓰면 듣기 싫거든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물을 마시는 이 도구 있죠. 이걸 텀블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텀블러를 한 번 말하면 듣기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이 텀블러 있잖아요. 이 텀블러 속에는 이 텀블러 듣기 싫죠. 보통 3번 이상 말하면 듣기 싫어. 같은 명사를. 사람 이름이라든지 생물 이름을 3번 이상 말하면 듣기 싫어요. 무조건. 그래서 듣기 싫은 거를 막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대명사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제 생각에 대명사가 없는 세상은 끔찍해요. 여러분 소개팅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대명사 없이 그냥 명사만 쓰면 돼요. 본인 이름만 계속 쓰세요. 아시겠죠? 종훈이는 죄송해요. 되게 괜찮아. 자, 그리고 인칭 대명사라는 거는 뭐냐면 사물이나 사람을 지칭했을 때 쓰는 거예요. 사물이나 사람을 지칭. 근데 중요한 거는 시점이 있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우리 1인칭 슈팅 게임, 3인칭 슈팅 게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인칭은 손가락을 딱 들고 나 그리고 우리까지가 1인칭이다. 여기 여러분 위에 동그라미라죠. 위가 1인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께서 위가 1인칭이라는 걸 잘 모르시던데 위가 1인칭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포함되면 무조건 1인칭이에요. 2인칭은 뭐냐면 너 그리고 너희까지가 2인칭이에요. 너가 포함되면 다 2인칭이에요. 오케이? 3인칭은 나, 너 빼고 나머지 싹 다 3인칭. 지금 이 교실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제외한 우리 지은쌤 3인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제외한 이 텀블러도 3인칭이에요. 맞죠?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인칭으로 쪼개지는데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교육 과정 중에서 이런 거 있었나? I, my, me, mine 이런 거 외우는 거 있었어요? 다행히 저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워봤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세로로 외우셔야 돼요. 세로로. 왜? 자리싸움. 문법은 부동산이에요. 자리싸움. 그래서 주어 자리 들어오는 시리즈가 바로 쟤들이에요. I, we, you, he, she, it
they.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주격 대명사예요. 근데 재밌는 거,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목적격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적격이라고 불러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같은 대상을 지칭할 때도 달라요. me, us, you, him, her, it, them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특이점, you, it. you와 it은 주격과 목적격이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거, 주어 자리 it이 들어와 있으면 뭐선 주어라고 했어야죠? 가주어. 맞아. 보통 주어 자리에 파트 5에 it이 들어와 있으면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이게 파트 6나 파트 7에서는 뭔가 가리킬 수 있겠지만 파트 5는 문장이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리켜요? 주어 자리에 있으면 저건 가주어예요. 이 가짜 주어가 나오는 순간 진짜 주어가 뭐냐? 투부정사와 명사절이 적어. 이게 숨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격이랑 목적격까지는 보통 대부분 다 쉽게 따라오시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게 태클을 걸리는 순간이 바로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거든요. 소유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뭐 앞에다가 쓴다고요? 명사 앞에다가 써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명사다라는 것을 뽐내주기 위해서. 소유격은 명사 앞에 써요. 소유권을 보여주니까 my 텀블러, your 텀블러, his 텀블러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소유격을 쓰시게 되면 누군가의 것인지 그 명사가 누구 건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결론은 그 명사를 계속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또 듣기 싫어요. 나의 텀블러는 회색인데 너의 텀블러는 흰색이고 너의 텀블러는 검정색이고 이런 거 듣기 싫죠. 텀블러. 그래서 소유격과 명사를 합쳐가지고 쓰는 게 바로 소유대명사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너의 텀블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텀블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라고 말하는 게 바로 소유대명사예요. 소유권도 보여주면서 대명사 역할도 시킨다. 이게 바로 소유대명사입니다. 소유권도 보여주면서 대명사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보통 많은 분들이 조금 낯설어하는 소유대명사 위주로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my는 내 것, ours는 우리 것,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게 바로 소유대명사인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특이점으로 잡아야 되는 게 바로 his예요. 아마 이게 가장 생소할걸? 학생분들 입장에서 his가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예를 들어 나는 그의 자동차가 좋다라고 말을 할 때 I like his car 이렇게 말을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소유격이니까. 근데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써도 돼요. I like his. 나는 그의 것이 좋아. 그게 뭔데? 자동차.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소유격과 소유대명사 형태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다. 여기서 포인트 한 개 더, 원 포인트. 이렇게 his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 자동차다, 회사 카드다, 컴퍼니스 카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이렇게 회사 카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기에서 회사 카드다라고 말할 때 카드를 빼도 돼요. 야, 그 카드 누구 거야? It's companies. 이렇게 말해도 돼요. 왜? 이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유대명사도 되니까요. 똑같아요. his가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똑같은 것처럼 companies 하고 여러분 여기 apostrophe하고 s가 붙는 거 있죠. 요것도 소유격과 소유대명사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명사 없이 이것만 냅다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셔야 해. 자, 그리고 밑에 제기대명사 친구들은 생긴 것부터 살벌해요. 뭐 self, selves, self, selves,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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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것은 주어랑 목적어랑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할 때 씁니다.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동일할 때 쓴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같을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봅시다. 오른쪽 첫 번째,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 moved가 동사니까 they가 주어인데
they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죠. 누군가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주격 대명사다. likes가 동사고 you가 목적어 자리 왔는데 어허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 you가 왔으니까 목적격이 되는 거고 appointment라는 명사 앞에 his라는 소유격이 와서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이게 소유격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만하죠? 할만해야 해.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소유 대명사는 무엇이냐? 바로 소유격과 명사를 합체시키는 게 바로 소유 대명사예요. 잘 봐요. 밑에 문장. My idea 밑줄짝 이게 소유격과 명사가 합체가 된 거예요. 됐죠? My idea. 소유격이 my고 idea가 명사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완벽했다. 근데 너의 생각은 이상하다라고 말할 때 제가 만약에 소유 대명사를 안 쓰면 my idea, your idea. idea를 두 번 말해야 되죠. 이거 듣기 싫다 이거예요. 너의 아이디어라고 안 하고 너의 것이라고 할래. 그러면 yours라고 소유 대명사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소유 대명사를 제가 알려드려도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요. 밑도 끝도 없이 소유 대명사를 쓸 수는 없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거 흰색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 맞죠? 문 열고 들어오면서 흰색이네요.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요거 제 텀블러가 회색이거든요. 근데 뭐야? 여러분 거 흰색이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텀블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겠죠? 문맥상. 소유 대명사라는 것은 갑자기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문장에 소유격과 명사가 한번 등장을 해야 그 뒤에 소유 대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맹점으로 이용하면 돼 그냥. 아시겠죠? 소유 대명사를 사용을 하시려면 앞에 소유격과 명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 요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토익에. 할만하죠? 할만해야 해. 그리고 제귀 대명사 같은 경우는 주어랑 목적어랑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게 됐습니다. 자, 이 문장을 딱 보면 Mr. Hank가 주어고요. Considers가 동사고 himself가 목적어예요. 지금 Mr. Hank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스스로란 말이에요. 그 스스로가 똑똑하다라고 믿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제기대명사를 썼구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의 용법으로 쓰여요. 강조 용법은 보통 이렇게 수식어구로서 쓰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himself라고 하지 않았고 예전에는 앞에 by를 붙였어요. 꼭 by myself, by yourself, 스스로 알아서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토익이 신토익으로 넘어오면서 야, by를 왜 쓰니? 쓰지 마. 그냥 써. himself 이렇게 써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조 용법으로서 문장 가장 뒤에 튀어나오기도 하고 주어랑 동사 사이에 들어가서 해방을 놓기도 해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냥 강조할 때 쓰는 거니까. 스스로 알아서라는 강조 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침착하게 1단계 문제를 한 2개 정도, 한 3개 정도 풀어보세요. 1단계 문제. 1, 2, 3. 파이팅, 파이팅. 됐죠? 1번의 정답은 뭘까? 요거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죠. 이런 거 토익 시험에 안 나와요. 자, 2번의 정답은 뭘까요? for 다음에 힘만 올 수도 있겠지만 뒤에 physical examination, 체형 검진. 그래서 누군가의 체형 검진, 그의 체형 검진, 소유격이 나와야 되고
3번은 Mr. Kim, 킴과 그의 코워커. 그래서 두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himself가 정답인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고객들을 만났다. 할만한가요? 할만해야 해. 왜냐면 이제 시작이니까. 하하하.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지시 형용사와 지시 대명사를 배워볼 건데 지시 형용사부터 먼저 배워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this, that, this book, that class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서 형용사로 쓰이는 걸 많이 배웠을 거예요. these books, those cars 이렇게. 이 친구들의 차이점은 단수 명사일 때는 this랑 that을 쓰면 되고 가까이 있을 때는 this, 멀리 있을 때는 that을 쓰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할만해. 근데 복수일 때는 these를 쓰거나 those를 써야 되고 가까이 있을 때는 these, 멀리 있을 때는 those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이거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걱정 안 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뭐냐? 바로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문장에서 명사들을 지웠어요. 그럼 명사들을 지우게 되면 문장에서 쏙이 없어지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호가. 문장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한번 보세요.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제 말은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이 문장이? 안 틀렸어. 왜냐면 우리도 쓰잖아요. 나 이거 좋아.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like this 쓰잖아. 왜? 방금 전까지 형용사였던 놈이 지금 기회가 되니까 명사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게 this라는 친구의 역할이에요. that도 마찬가지고 these도 마찬가지고 those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대명사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형용사는 많이 걱정 안 해요. 근데 대명사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토익에서 여러분들에게 대명사를 물어보면 이 지시 대명사 문제가 나올 확률이 조금 높죠? 왜? 다들 좀 어려워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시 대명사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 잘 들어요. 자, 이 문장을 볼게요. 내 책상은 깔끔해요. 나의 매니저의 책상보다.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문장 구조인데 영어에서는 데스크를 2번 쓰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안 쓰고 그것보다 라고 말하는데 누구의 그것이냐 라고 해서 뒤에 소유권을 달아줘요. of로. 그래서 내 매니저의 것보다 더 깔끔하다. 내 책상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명사를 안 쓰려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복되는 데스크라는 명사를 안 쓰려고 지금 that을 썼다라는 거겠죠. 이게 바로 then이라는 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that이 that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that 대신에 this는 안 되나요? this? 데스크가 단수니까 this를 쓰고 싶은데요. 안 돼요. 왜? this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한 단어 이상 떨어져 있는 거를 못 가르쳐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this는 대명사로 쓰일 때 보통은 주어 자리에 쓰이거든요. This is beautiful 이렇게. 토익에서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가리킬 때는 that으로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this가 아니라. 근데 그 명사가 복수라면 that으로 못 가리키겠죠. 그 명사가 복수. 밑에 문장을 보세요. My dogs are bigger. 내 강아지들이 커요. 내 친구의 강아지들보다. 강아지들을 2번 말하기 싫으니까 내 친구의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those dogs 이걸 앞으로 가리킨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토익 시험에 전치사 뒷자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시 대명사를 써야 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고민하면 돼. that을 쓸까? those를 쓸까? 요것만 고민하시면 돼. 앞에 가리키는 대상이 단수다. 그러면 that. 복수다. 그러면 those를 쓰면 돼. 근데 만약에 불가산 명사다. 그럼 뭐를 써야 될까? that을 써야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할만한가요?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도즈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분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의 수식이라든지 분사의 수식을 받아요. 얘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살짝 지울게요. 도즈를 만약에 만나시게 되면 여기 people까지 떠올리세요. 뭐뭐 한 사람들. 그래서 보통 who가 나오면서 관계사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형용사절로서 앞에 있는 those people, 그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이 people을 꾸며주는데 people이란 걸 없애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those who라고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냥 뒤에 거 하는 사람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따가 문제를 또 만나게 될 거니까. 자, 그 다음 뒤로 한번 넘어가서 또 배워야 될 게 있네요. 어떤 거냐? 바로 부정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some과 any를 만나면 형용사다라고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좀 커피를 마시고 싶어. I wanna drink some coffee. 맞죠? 이런 거 쓰잖아. 너 질문 있어? Do you have any question? 이런 것처럼 some과 any를 형용사로 많이 썼어요. 원래는. 예문을 볼까요? 이런 거 보면 some help 형용사로 썼고 밑에 걸 보면 any money 이렇게 형용사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쵸? 많이 쓰거든요. 형용사로. 근데 얘들이 대명사로도 쓰이는 순간이 있어요. 충격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면 제가 전 명구를 지우라고 했죠. 주어 자리에서.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some이에요. 와우. 이 문장의 주어가 뭐라고요? some이에요. some. 얘가 대명사라고 했죠. 제가. 그럼 우리 첫날에 배웠죠. 주어 자리 들어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줘요. 절대 명동두부. 그 중에서 대명사 얘가 들어왔잖아. 맞죠? some이 대명사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any도 마찬가지고. 얘들이 쏙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any도 한번 볼까요? any도. 여기 이 문장을 봐요. I don't have any money. 나는 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money를 없애요. 그럼 목적어가 any가 되는 거예요. 야, 너 돈 있어? I don't have any.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명사 역할이니까. 이것만 오늘 제대로 이해해도 정말 강남역에 온 보람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얘들을 형용사로도 쓰고 대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some은 보통 언제 쓰냐면 여기 긍정문, 평서문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any 같은 경우는 부정문, 그 조건문, 의문문에 쓴다라고 보면 돼요.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 쓰고 some은 긍정문, 평서문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any, 선생님 이게 부정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장에 not이 들어가 있어요. 부정문. 한 번씩 non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none of 이렇게 들어가고 혹은 not이나 혹은 none of가 들어가게 되면 부정문이다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any를 써야 되니까. 요거를 쉽게 배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썸 탈 때, 우리 썸 탈 때 카톡 할 때 긍정적으로 하잖아, 그렇죠? 네, 들어가셨어요? 어제도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런 느낌.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싸우면 아니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싸울 때는 아니로 시작을 하죠. 부정적으로. 끝. 부정적으로는 any, 긍정적으로는 썸 타듯이 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좋다. 토익도 배우고 연애도 배우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것은 이제 또 부정대명사들인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부정대명사를 끝내드리도록 할 건데 잘 들어요. 언제 another, some, others, the other 언제 쓰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니다. 잘 들으세요. 짠! 여러분들 여기에 달걀 2개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호이. 달걀이 2개가 있어요. 맞죠? 이 달걀을 보고 제가 첫 번째 달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달걀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달걀이란 단어를 2번 써야 되죠. 그러기 싫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라고 부를 수 있고 첫 번째 거, 나머지 거 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게 바로 대명사라는 건데 달걀이란 단어를 안 쓰고 첫 번째 것이라고 할 때 one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냥 one. 그리고 두 번째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나다라고 말할 때 the other라고 부르면 돼요. 나머지 하나. 요거는 보기가 2개일 때 쓰는 거예요. 몇 개일 때? 2개일 때.
우리 반 선생님이 2명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 그러면 첫 번째 one is 지은이라고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the other is 종훈 이렇게 쓰면 돼. 오른손 왼손 들어봐요. 첫 번째 손을 뭐라고 불러요? one is right hand. 나머지 손을요? the other is left hand.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보기가 2개일 때예요. 하지만 세상에 보기가 2개인 순간보다는 여러 개인 순간이 더 많죠. 살다 보면. 그쵸? 그럼 제가 지금부터 달걀을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자, 와우. 달걀이 2개 이상이 되었어요. 자, 첫 번째 달걀을 여러분들이 불러야 돼요. 이 첫 번째 달걀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원이라고 부르면 돼요. 첫 번째 거. 자,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째 있는 놈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걸 the other라고 부른 이유는 나머지 하나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보기가 2개 이상일 때 얘를 나머지 하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the other라고 부를 수 없는 거야. 얘는 또 다른 하나라는 의미에서 another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another.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이 세 번째 아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것도 또 다른 하나예요. 뭐라고 불러요? another라고 불러요. 자, 갑니다. 네 번째 아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 아이. 짱구. 자, 이 네 번째 아이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another라고. 눈치챘나? 다섯 번째 아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another. 굿. 여섯 번째 아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another.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one을 제외한 또 다른 하나라고 부를 때는 무조건 another로 계속 나갈 수 있어요. 하다가 마지막 달걀 큰 거 왔다. 이 마지막 달걀 이 아이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나머지 하나니까 the other라고. 좀 이해가 가시나?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the other라고 불러줘야 돼요. 이해가 좀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 반 교실에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우리 반 학생이 지금 2명 이상인데요. 맞죠? 첫 번째 학생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one. 두 번째 학생은 another. 다음 학생 another. 마지막 학생까지 갔어. 마지막 학생을 뭐라고 불러야 돼? the o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깔끔했다. 그쵸? 자, 근데 문제점이 한 개 발생을 해요. 뭐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하면 언제 다 셀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범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범위 보여드릴게요. 야, 한 개씩 세지 말자. 범위로 세자. 오케이. 요 정도 범위를 제가 부르고 싶어요. 요 정도 지금 녹색으로 밑줄 쳤죠. 이 정도 범위를 뭐라고 부를까요? 첫 번째 범위 몇 명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some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some이 대명사로 쓰인다라고 제가 아까 했잖아요.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요. 자, 근데 이렇게 범위 설정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럼 두 번째 범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범위를 또 다른 몇몇이라고 불러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others라고 합니다. 또 다른 몇몇. 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범위를 2개나 만들었는데 또 남았어. 또. 그럼 나머지 범위를 또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 몇몇들이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할까요? The others. Good. 이게 끝입니다. 범위 설정을 하는 때와 안 그러면 낮게 설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세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하하. 자, 이거를 살짝 필기해 두셨다라고 치면 제가 지금부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잡고 싶어요. 자, 이 사람들 두 사람을 뭐라고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썸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썸이라고 안 해도 돼. 그냥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잡아버리면 썸이란 단어를 안 써도 그냥 썸이 되는 거예요. 자, 제 기준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잡았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잡고 싶어요. 두 번째 범위로서. 두 번째 범위로서 잡을 때 뭘로 잡아요? others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썸이 있건 없건 그냥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버리면 범위 설정이 됐죠.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 범위는 others로 들어가야 돼요. others. 맞죠?
근데 제 오른쪽, 제 기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나머지들로 잡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게 뭐예요? the others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거를 처음에 받아들이면 조금 놀라시는데 제가 침착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나머지일 때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나머지일 때는 뭐가 붙는다고요? 나머지가 한 개일 때는 the other, 나머지가 여러 개일 땐 the others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가 한 개일 땐 the other, 나머지가 여러 개일 땐 the others가 된다는 겁니다. 요것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부정대명사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집중해서 뒤로 넘겨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재밌다. 1, 2, 3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3번 웃으면서 파이팅. (1, 2, 3번) 다 맞춰야 돼요. (10초) 갑시다. 1번. 와우. 자, 1번의 동사가 뭐예요? implemented랑 한 개 더 있지 않나? 뭐예요? was. 선생님, 문장에 주어 동사 한 개씩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접속사가 붙으면 주어 동사 추가가 되죠. was 접속사. 앞에 문장은 다 가득 찼으니까 뒤에 문장만 보고 풀면 되겠죠. 플랜이 주어고 unsuccessfully 보어네요. 그럼 플랜을 꾸며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대명사 중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대명사는 무슨 대명사? 소유격 나오거나 지시 대명사. 플랜이라는 것은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를 가리킬 수 있는 명사, 지시 대명사. 뭐예요? this plan. 계속 갑시다. 2번. 마케팅 디파트먼트 밑줄자. 이게 첫 번째 범위를 잡아버렸네요. 마케팅 디파트먼트가 첫 번째 범위예요. 홍보부서. 이게 첫 번째 범위예요. support. 지지한다라는 거죠. outsourcing. 외주업체. 마케팅 부서는, 홍보 부서는요, 외주 주는 거, 외주업체한테 일을 주는 것에 동의해요. 그러면 잘 봐요. 첫 번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지하는 건데 첫 번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또 다른 몇몇이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뒤에 oppose라는 게 동사인데 지금 동사 원형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앞에 주어가 복수 주어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복수 주어일 때 동사 s를 안 붙인다라고 배웠으니까. 단수 주어일 땐 동사 s를 붙이는 것이니까. 이 자리는 복수의 자리예요. 복수. 자, 그러면 두 번째 범위이자 복수를 나타낼 수 있는 대명사가 있어요. 뭐예요? C예요. others. 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또 다른 범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몇몇 사람은 지지했고 몇몇 사람은 반대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의견이겠어요? 그냥 뭐 반반이거나 걔들은 뭐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한 사람들이겠죠. 관심 없거나.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이 문제에서 만약에 보기가 the others가 올 수가 있었을까요?
가능한 거죠. 왜? 그냥 마케팅 부서 제외한 나머지 부서 전체가 반대하는 순간은 the others를 썼었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others를 썼다라는 것은 나머지 몇몇이 의견을 포함하지 않은 몇몇이 아직까지 남았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the others를 썼더라면 마케팅 부서 내 나머지 부서 전체는 지금 이제 상반된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the other를 안 썼다라는 것 자체가 나머지 부서들이 더 남았다라는 의미 표현이니까. 3번 같은 경우 침착하게 보면 돼요. Her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가 뭐냐면 성취라는 거죠, 맞죠? 그녀의 이전 회사에서 있었던 성취가 stand out, 뛰어나고 두드러졌다라는 겁니다. from, 뭐로부터? 다른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들보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자리가 가리키는 게 바로 accomplishment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성과들,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니까 복수를 가리킬 땐 these 아니면 those인데 these는 한 단어 이상 떨어져 있으면 못 가르쳐요. 그래서 these는 탈락이고 those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끝! 이렇게 푸는 거. 이게 2단계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굿드. 자, 그럼 여러분들 대명사 문제 푸는 요령 잘 들으세요.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할 때 쓰는 거예요. 뭐를 대신할 때 쓴다고요? 명사 대신. 명사를 계속 쓰기 싫으니까 쓰는 게 대명사고요.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위치를 잘 확인하세요. 자리 싸움이니까. 주어 자리 들어오면 주격, 목적어 자리 들어오면 목적격, 혹은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는 자리 오면 소유격, 혹은 소유격과 명사가 합체가 되면 소유대명사다.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가 쏙 들어가는 것처럼 대명사도 쏙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쏙 들어간다. 그리고 부정대명사를 만약에 사용을 하시려면 전체 개수를 무조건 파악하고 넣어달라. 전체 개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범위 설정인지 낮게 설정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더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한다. this, that, those, these 이런 친구들은 대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오늘 배웠던 대명사가 오는 장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대명사가 오는 장소, 대명사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쏙. 자, 그러면 S 주어 자리 절대명동두부, 보호 자리 절대명동두부 플러스 형용사, 목적어 자리 절대명동두부, 그리고 수식어 중에서 전치사의 뒷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끝. 이렇게 풀면 되고, 이게 대명사가 각각 들어가는 장소다. 그리고 세부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하면서 다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한 개 더 남았어. 요거 each other랑 one another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each other와 one another는 상호 대명사라는 친구예요. 서로라는 의미거든요. 이건 재밌는 게 뭐냐? 절대 주어 자리에 못 써요. 얘는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거나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야, 너네 서로 연락 자주 해. You guys should contact each other. 이렇게 contact라는 동사 뒤에 딱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이게 서로라는 의미고 each other, one another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목적어 자리에만 쓸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못 씁니다. 아시겠죠? 주어 자리에 못 써요. 목적어 자리에만 쓸 수 있습니다. 끝.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데일리 챌린지 4번째 거 풀어보세요. 단어 시험입니다. 화이팅!
1분 남았습니다. 라라야. 힘들죠. 다 풀었어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단어 문제 풀 때는요 문장이 짧은 것보다 긴 게 훨씬 더 풀기가 쉬워요. 그래서 상호 관계를 좀 알면 풀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문장이 짧은 것들은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의미 아는 사람만 풀어라 이런 건데 문장이 좀 긴 것들 있죠. 2개 이상 뜨는 것들. 그런 단어 문제가 굉장히 오히려 좋은 문제라고 보면 돼요. 지금 1번, 2번, 3번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대놓고 여러분들이 단어 한 개 한 개 모르면 얄짤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컨덕트라는 의미를 모르면 얄짤 없이 못 풀어요. 그냥. 컨덕트는 시행하다라는 거고 시행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BPP니까. 학교로부터 뭔가 시행이 되었어요. 뭐를 위해? 새로운 짐네지움, 체육관. 이 새로운 체육관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인력과 돈과 장소가 필요하죠. 돈 어디 있어? 펀드레이징 바로 떠야죠. 기금 모금 행사. 2번 sightseeing tour.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둘러보면서 하는 여행들 있죠. 벚꽃 이런 거 이제 보러 다니는 것들. 아직 안 폈더라고요, 여러분들. 즉시 브레이크 다음에 즉시 재개되겠죠. 재개되다 정답은 C예요. 선생님 이거 레주메 아니에요? 명사로 읽으면 레주메, 동사로 읽으면 resume. 그러니까 이게 명사라는 의미도 있고 동사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동사로 쓰면 이거는 재개하다. 명사로 쓰면 이력서. 스테이크랑 칵테일을 제공하는 행사는 banquet. B. 연회. banquet. 나중에 호텔에서 일하시면 banquet room 한번 가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연회장이거든요. 4번 suffered. 고통받다라는 거고요. construction industry. 건설 산업. 건설 산업이 왜 고통받았냐 뒤를 보니까 economic crisis. 와우. 이게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그리고 recover.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회복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 2개 있는 것들이 오히려 풀기가 쉬워요. 그래서 회복의 반대니까 감소. 정답은 decline. 5번 캔디데이트 2명이 어떤 상태예요. 이 관리직에. 그래서 세 번째를 찾는 거죠. 그럼 2사람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가 안 괜찮으니까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qualified. 자격을 갖췄다. 6번 무엇에 관해서 걱정하면 IT 전문가를 뽑겠어요? 보안이죠, 보안. security. A. 계속 갑시다. 거의 다 와서 7번. 클라이언트는 거절했어요. 배너를요. 왜요? 왜 거절했는지 뒤를 보니까 여러분 거절하는 이유는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잘못되니까 거절하는 거겠죠. 잘못 묘사한 거잖아 지금. 그럼 incorrectly. 8번, 9번, 10번이 오히려 좀 더 어렵죠? There will be 무엇이 있을 거예요. 보여줘요. 어떻게 그 modular furniture, 여러분 조립식 가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시연. 정답은 C. demonstration. 9번 연속 consecutive. 연속적인 3년 내내. 그 다음에 10번 board. 이사회가 미팅을 미뤘겠죠. 왜냐면 회장이 없으니까. postpone. 11번 벗에 동그라미 하세요. 뒤에 거는 아직 해야 한다라는 거니까 앞쪽은 이미 결정이 났다라는 반전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벗이 붙을 수 있으니까. 결정 났다. 정답은 confirm. 12번 merchandise가 남았네요. 호트 세일 뒤에. 그러면 세일이란 거 다음에는 보통 상품들이 많이 남아요, 적게 남아요? 거의 안 남죠. 막 90%씩 세일하는데 거의 안 남는 거죠. hardly. B. 거의 뭐뭐 하다.
거의 안 했다라는 거죠. hardly. 없다 남은 게.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응. 이렇게 단어들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 배웠던 대명사 부교재 문제 제가 안 풀어드린 거 레벨 1, 2, 3거 깔끔하게 다 푸시고 부교재 문제를 풀고 나면 주교재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쵸? 주교재까지 다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 호모크 제가 어디 올려놨다라고 했어요? 한별 게시판 확인하시면 돼요. 오늘 수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수업 있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들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금요일 날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